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저는 보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솔직히, 네, 좀 너무 빨리 만들어서 좀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저는, 좀, 네, 광저 회로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또 어떤 방법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광자를 칩에서 좀 다루려고 하면은, 이게 전자랑은 다르게, 금속 선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광자를 컨파인을 시켜야 되는 어떤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웨이브 가이드라든지 잠시만요. 이게 자꾸 어떻게 네, 웨이브 가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웨이브 가이드 커플링 시키는 그런 구조라든지 네, 여러 가지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빔 스플리터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빔을 쪼개는 거죠. 빔을 쪼개는 걸 있고 그리고 그레이티 커플러라 해서 그 빛이 를 통해서 웨이브 가이드를 통해서 진행할 때 이거를 프리 스페이스로 좋은 효율로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구조가 있겠고요. 그리고 디멀티플렉서라고 해서 파장 영역을 나누는 그러한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광자를 다루려고 하면은 네, 아까 뭐 빛이죠. 필리콘 포토닉스랑 거의 똑같은 말인데 네. 회로에 대해서 좀 다양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근데 여전히 완벽한 이 디자인에 관련한 완벽한 그거랄까, 네, 그 맥시멈,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시멈 값을 구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로컬 맥시멈 중에서 좀 좋은 값을 찾는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빔 스플리터, 되게 직관적인 디자인이죠. 직관적인 디자인이고, 네, 그레이팅 커플러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주기성이 있는 그런 링들을 둬서 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수직으로 아니면 광섬유와 커플링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있고요. 또 디멀티플렉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떠한 파장군을 좀 다양한 파장대로 쪼개는 역할을 하는 구조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쪽에서는 좀 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버스 디자인이 있어요. 직관적 디자인은 이제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빔 스플리터 만들려고 한다 하면은 이제 입력 쪽에 포트 한 개, 그리고 아웃풋 쪽에 포트 두 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뭐 폭을 조절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쪽 커플링 길이를 조절하든지 해서 뭐 몇 대 몇으로 빔 스플리팅하게 좀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기성을 띠는 그 링들을 쭉 배열을 해서 네, 적당한 좋은 조건의 그 콜렉션 에피션시를 가지는 그러한 웨이브 가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인버스 디자인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 디자인, 인버스 디자인 나뉘고 인버스 디자인은 또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드 조인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맥스웰 이쿠에이션을 이용해서 역으로 웨이브 가이드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딥러닝 디자인인데 이거는 이제 요즘 인공지능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혀 왜 이렇게 설계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컴퓨터한테 좀 설계를 시키도록 하는 컴퓨터한테 뭐 알아서 좋은 값을 찾으라고 명령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드 조인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네, 최근 들어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예시를 보시면은 이거 디멀티플렉서거든요. 네, 포트는 이제 좀 브로드밴드가 들어가고 근데 이제 위쪽에서는 네, 위쪽은 이제 1500 나노대를 1500 나노대의 파장이 가고 아래쪽 회로는 1300대 파장이 가는 거예요. 오밴드, C밴드를 구분하는 네, 그러한 회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 이제 어드조인트 방법을 사용한 인버스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그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우선은 여기에 그 블랙박스를 둡니다. 블랙박스를 둬서 인풋과 아웃풋 그런 포트만 남기고 이쪽은 저희가 디자인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 상태에서 근데 이 맥스웰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뭐랄까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공간을 되게 픽셀을 되게 세분화 시켜서 각 픽셀에 대해서 이제 리프렉티브 인덱스 값을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각 픽셀에 대한 인덱스를 이제 그 파라미터로 둡니다. 네, 파라미터로 두고 그리고 이쪽 모니터 지역에서 퍼포먼스 값 예를 들어서 뭐 이 위쪽 예시로 따지자면은 1500 나노미터대에서 파워 에피션시 그리고 여기 아래는 1300 나노대에서 파워 에피션시 이런 값을 잘 조절을 해서 퍼포먼스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는 필요 없고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설명을 드리지 않긴 하겠지만 맥스웰 방정식을 사용해서 어, 이 가운데 있는 리프렉티브 인덱스 값을 음, 이 디바이스 퍼포먼스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수식만 보시면 되는데, 네, 이 디바이스 퍼포먼스가 이 J인데, 이 픽셀, 인덱스 값에 대한 좀 편미분 값이 이 필드 두 개의 곱이 있는데, 첫 번째 이 필드는 여기서 넣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어드 조인트 이 필드 저희가 받고 싶은 결과값을 거꾸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평소에 넣어주는 대로 넣어줄 때 생기는 이 필드랑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는 이 필드를 거꾸로 넣어줄 때 이 필드 그 두 개 그러면 이제 각 픽셀마다 이 필드가 두 개가 저장이 되겠죠.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값이 이 퍼포먼스의 어떤 그 변화율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좀 더 이해 쉽도록 이미지를 넣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소스 넣었을 때 각 픽셀에 저장되는 일렉트릭 필드 값도 있고, 또 저희가 결과값을 거꾸로 넣었을 때, 원하는 결과값을 넣었을 때 생성된 이 필드가 있어요. 네, 그 두 필드를 곱하면은 네, 디바이스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그거 있고, 또 이제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는 네, 스트레티 전략에 대해서 떤 전략을 세우냐 하면은 네, 이 그라디언트를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라디언트를 그 각각 소스를 넣어서 이 필드의 곱으로 알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라디언트가 0보다 크다 하면은 이제 기울기가 0보다 큰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퍼포먼스의 맥시멈 값이거든요. 맥시멈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탈 맥시멈 아니겠지만 로컬 맥시멈이겠죠. 네, 그것도 이제 첫 번째 시작 인덱스가 어떤 상황이었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결정이 될 수 있어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그라디언트가 양수일 때는 그러니까 이 픽셀에 대한 그라디언트가 양수일 때는 이 픽셀을 올려요. 그러니까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키웁니다. 네,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인덱스 값을 이제 내리고요. 해서 각 픽셀에 대한 인덱스 값이 결정이 돼요. 보시면은 이런 디자인이 있죠.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도 되게 픽셀을 세분화시켜서 각 픽셀이 이 에어의 인덱스를 가지는지 아니면 구조의 인덱스를 가지는지 결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한 수천 번 하면은 되게 이런 식으로 잘 그 결과값이 나오고요.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드 조인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또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인덱스 값이, 저희가 이제 패브리케이션 하려면은 에어 아니면은 물질 둘 중 하나만 가능하겠죠? 왜냐면은 뭐 중간 인덱스를 가지는 물질을 저희가 추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일단 처음에 디자인할 때는 인덱스 값의 베리에이션을 되게 좀 여유롭게 줘요. 그래서 이제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좀 중간 값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패브리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뭐 적당한 기준을 정해서 어떤 값보다 크면은 그냥 물질로 채우고 어떤 값보다 작으면은 비워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좀 그런 단계를 거치면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조금 그
계속 돌리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최적화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게 옵티마이즈 디자인이고, 또 딥러닝을 사용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예시를 들고 왔는데, 이거는 그 이러한 좀 주기적인 구조로부터 어떤 광섬유와의 커플링 에피션시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되게 비직관적입니다. 비직관적 어떤 물리도 쓰이지 않고요. 단순하게 여기 각 보시면은 각 라인의 폭을 인풋 파라미터로 넣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도 인풋 파라미터로 넣어요. 얼마 간격도 넣고, 그리고 이제 얼만큼 팔 것인지 엣지 뎁스 넣고 해서 두께도 넣죠. 두께 넣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그냥 뉴럴 네트워크 인풋으로 넣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웃풋은 한 개만 가져가요. 이 광섬유와 이 광섬유에 어느 정도의 파워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아웃풋 값을 최대한 키우게 되는 회로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값들을 되게 다양하게 넣어요. 수백 수천 개를 넣고 막 돌린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역으로 저희가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어떤 파라미터들이 역으로 주어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딥러닝 디자인을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거는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딥러닝 디자인이고, 또 이미지를 이용한 딥러닝 디자인도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서 네, 보시면은 이걸 예시를 들게요. 네. 이게 지금 그 전자기장 시뮬레이션을 가정을 하면은 각 픽셀별로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이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위쪽으로, 이 광섬유 쪽으로 이제 이 필드가 프로파게 진행을 하겠죠. 진행을 하면서 각 파트별로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네, 어떤 이 필드 이미지를 만들 텐데, 그 이 필드 이미지를 이러한 딥러닝 구조의 중간 단계로 삼아서, 네,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맥스웰 이퀘이션이 진행하는 어떤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을 이런 좀 전자기장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이렇게 뉴런의 어떤 그 웨이트로 끌어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도 딥러닝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직 지금 완전히 정형화된 디자인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좀 끌어다 써가지고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직관적인 디자인이라 하면은 뭐 그냥 아무런 물리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네, 그냥 직관적으로 이러면 잘 될 것이다 하는 디자인이죠. 뭐 선형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큘러, 뭐 렉탱귤러도 되고요. 어떠한 구조도 되고, 또 인덱스도 여러 가지 넣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직관적 디자인에. 그리고 토폴로지컬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드 조인트 메소드거든요. 네, 역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니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에 따라서 이 로컬 맥시멈 값이 되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 이니셜 포인트를 이제 직관적 디자이너부터 끌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끌어올 수도 있고, 반대로 거꾸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직관적 어떤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서 직관적 디자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딥러닝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이런 그 실리콘 포토닉스 디자인 관련해서는 이미지 프로세스 방법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보자. 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컴퓨테이셔널하게 디자인한 이제 방법인데, 보시면 되게 작은 픽셀들이 있어요. 이런 작은 픽셀들은 저희가 실제로 패브리케이션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지우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많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런 좀 특정 구조에 대한 컬베이처가 일정 이하면은 그걸 없앤다든지, 예,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덱스가 좀 에어나 물질이 아닌 그 중간 어떤 사이에 있으면은, 예, 바로 이제 이분할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미지 프로세스를 중간중간 넣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좀 회로 디자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실내폰 포토닉스 디자인은 방법론인데 결국에는 이 광전을 칩에서 쓰려면은 저런 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필요하고 이런 또 장점이 되게 있어요. 이런 빔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되게 원래 이런 직관적인 디자인을 하려면은 정말 길게 느려야 돼요. 정말 길게 느려서 조금 아디아베틱하게 커플링을 시켜야지 효율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버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풋프린트 안에 한 2마이크로, 3마이크로 되는 사각형 안에 넣어도 효율을 되게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칩 사이즈도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그 빛을 그 회로 안에서 다룰 때 네, 어떠한 좀 원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러한 디자인 방법론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일단은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스탠포드 논문 참고하신 거죠?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마이크. 아, 네, 이거 스탠포드 논문 참고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보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거 대체 어떻게 디자인했나? 아, 네네네. 이제 좀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는 다행이네요. 좀 약간 네, 근데 이게 네.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럼 이게 한계는 뭔가요? 요렇게 디자인했을 아, 때 이게 보면은 네. 이게 일단은 지오메트리부터 굉장히 이게 그 좀,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약간 네. 과연 이게 잘 동작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한계가 뭘까요? 이 디자인에. 한계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그, 토탈 맥시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컬 맥시멈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유니티로 동작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파라미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픽셀별 인덱스가 파라미터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파라미터를 조합해서 좋게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니티 값을 가지도록 하는 어떤 맥시멈 값은 찾을 수가 없고요. 이제 시작 포인트, 그러니까 시작에 저희가 어떤 인덱스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만 맥시멈 값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게 일단은 제일 큰 버틀렉. 그러면 이거를 좀 그런 관점에서 네, 생각해 보면 결국엔 인포메이션 로스 아닌가요? 일단 인포메이션 로스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로스량이 네,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자체로 되게 좀 불안정하지 않나요? 되게 불안정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로스를 고려하고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 로스를 조금 보완하는 회로를 추가하든지 해야 돼. 이거 MIT랑 같이 다이아 MV 쪽 연구하는 것 네, 같던데 네. 혹시 그쪽도 좀 팔로우업 하고 계신가요? MV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밝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여기에 그림은 안 넣었지만 그 그레이팅 커플러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적용하고 있어요. 네, 여긴 없네요. 네. 그래서 MV 쪽도 빔 스플리터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MV 센터가 여기 그, 그 가운데 솔리드 하나 이렇게. 마테리얼 안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박아요. 그거를 잘 웨이브로 가이드해서 되게 좋은 효율로 뽑아내는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어드 조인트 방법 사용해서. 근데 그건 효율이 되게 안 좋아요. 아, 효율이 진짜 안 좋아요? 뭐 네이처 다메지에 낸 좀 가장 높은 효율이라 해봤자 50이 안 됩니다. 뭐 40%?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또 이제 한계가 있긴 한데, 이러한 직선형으로 움직이는 회로들 있죠.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나름 잘 디자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좀 그레이팅 커플러 있죠. 안쪽에서 좀 레저넌트를 한다든지, 이 필드가 좀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잘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로스죠. 저것도 다. 네, 다 로스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러한 이 시뮬레이션 시간까지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방법론이 등장을 하는데 글쎄요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전 안전하게 좋은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 그렇군요. 네. 다음에는 그 다이아 NV와 아, 네. 그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그 네. 설명해 주셔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발표해 주신 네, 웅배님 감사합니다.